자, 볼까요? 다들 연습 잘 보냈나? 이게 무슨 말인데? 자, 오늘까지가 원래부터 이전에 진도 수업입니다. 다음번 너희가 금요일에 오죠? 금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오죠? 금요일에 오면은 오자마자 바로 원래고사를 봅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고사 대비해서 진도 수업은 딱 오늘까지다. 원래고사 이후 이제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번 주 주말부터는 중국 조합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조합. 그 중국 조합은 내일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될 중요한 단원이니까 일단 원래고사 이전에 내 진도인 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마무리 지읍시다.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자, 일단 기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기본 내용부터.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내용이죠. 예를 들어 A가 뭐 5개 있고요. B가 2개 있거나. 자,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문자를 일렬로 나눈다. 그죠? 일렬로 나누는데 내가 나누는 문자가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지금 둘, 넷, 여섯, 7개인데 7개가 다 다르면 7팩이에요. 그래서 7개가 만약에 다 다르면 1열 나열 7팩인데 그 1열로 나누는 와중에 같은 것이 포함된다 해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A가 5개고요. B가 2개죠. 5개, 2개. 그렇죠.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일단 전부 다르다라고 판단하여 몇 팩이 됩니까? 7팩으로 가자. 전부 다 다르다는 입장으로 7팩으로 출발을 하는데 맞죠? 같은 게 5개 있으니까 요 7팩을 몇 팩 나눠요? 5팩으로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같은 게 또 2개 있으니까 몇 팩으로요? 2팩으로 나눠주면 맞죠? 이런 게 바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입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전혀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전부 다르다는 전제하에 1열로 나열을 하되 같은 게 5개, 5팩, 2개면 2팩 이런 식으로 나눠야 실제 같은 것을 포함한 정말로 그죠? 완벽한 수련이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개념이 어느 개념으로 넘어가냐면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수련의 개념이 뭘로 넘어가냐? 바로 순서가 정해진 수열. 자, 요 내용으로 넘어가죠. 순서가 정해진 수열. 자,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런 개념이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EF가 있다 칩시다. 자, 두 개 비게 바람이라고 칩시다. A, B, C, D, EF라는 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6명의 사람 1열로 배열하면 몇 팩입니까? 당연히 6명이니까 몇 팩이에요? 6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명을 1열로 나열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6명을 1열로 나열을 할 건데 문제는 A의 오른쪽인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른쪽 방향에 B가 있고요. B의 오른쪽 방향에 C가 1열로 쓰고 싶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7명이 1열로 쓸 건데 A가 맨 왼쪽 그죠? A, B, C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A 다음에 오른쪽 방향에 B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오른쪽 방향에 C가 있다. 바로 이웃하진 않아도 돼요. 자, 바로 이웃하진 않아도 되고요. A의 오른쪽에 B, 그 다음에 B의 오른쪽에 C 이렇게 세 사람 A, B, C가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 이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A, 그 다음에 뭐 C, E, B, 그 다음에 F, C. 자, 어때요? 자, 이것이 1열로 나눈 건데 A의 오른쪽에 B가 있죠. 맞나요? 또 B의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C가 있는 맞죠? 이런 구성이 된다 이거. A, B, C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A, B, C 세 사람은 A의 오른쪽 방향으로 B가 존재하고 B의 오른쪽에는 C가 일렬로 서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나열을 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 즉, 지금 어떤 순서냐? A 다음, B 다음, C로 이렇게 요 A, B, C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수열은 그 대상 A, B, C를 뭘로 바꿉니까? 같은 것이 있는 걸로 바꿔주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A, B, C, D, F 6명이 있는데 나 A의 오른쪽에 B, B의 오른쪽에 C가 쓰고 싶어. 맞죠?
이러면 A, B, C 세 사람을 같은 거 취급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A, B, C 세 사람을 같은 거 취급하면 맞죠?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전체 일단 몇 팩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일단은 6팩이 될 텐데 A 다음 B, B 다음 C 순서가 정해진 수준이니까 이거 세 개 같은 거 취급하는 거 맞죠? 그러면 A, B, C를 같은 거 취급하니까 몇 팩 나눠줘요? 3팩으로 나눠준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얼마냐? 6, 5, 4 나머지 4 나쁘니까 6, 5, 4니까 얼마? 120인가요? 자,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문제를 나오면 일단 기본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게 뭐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기본적인 문제구나. 전체 둘레 6, 7개니까 7팩이 될 텐데 같은 거 5개 포함 5팩 같은 거 2개 포함 2팩으로 나눠주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뭔가를 일렬로 나눴는데 지금 A, B, C와 같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수열이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수열. A의 오른쪽 방향에 B가 존재하고 B의 오른쪽 방향에 C가 존재하는 맞습니까?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수열을 이 세 사람을 못 취급한다. 같은 놈 취급한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 A, B, C를 같은 거 취급하면 하나, 둘, 셋, 넷, 6팩이 될 텐데 A, B, C가 같은 거 취급이 될 테니 3팩으로 나누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어린 개념은 아니죠. 자, 다음 세 번째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요거까지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최단 거리 찾기죠. 최단 거리. 그죠? 최단 거리 길 찾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하에서 배워봤을 거예요. 이거 그죠? 배워봤을 텐데 이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수련을 풀자 이거야. 어떤 개념이냐면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개로 할까요? 자, 3개로 할까? 4개로 할까? 하나, 3개로 할까?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가게 할게요. 자, 지금 저와 같은 모양의 도로가 있어요. 복잡 모양의 도로죠.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문제는 어떤 문제야? 요 점을 A라고요. 요 점을 B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거예요. 최단 경로 몇 개냐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이해하시죠? 최단 경로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몇 개를 거쳐가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요렇게 갔다가 또 요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가 자 요런 경로 보세요. 그죠? 우회 없이 그냥 A에서 B로 가죠? 가장 단시간 내에 가죠? 가장 빠르게 간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려면 일단 몇 개를 거쳐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변을 거쳐줘야 돼요. 최소. 맞니? 그죠? 요렇게 가더라도 4개, 3개 맞죠? 7개를 거쳐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경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니? 자, 이때에 이거를 일일이 다 세는 건 불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얘를 일일이 세는 건 불가능하니까 가로 한 면 A라고 해주면 자 여기 A라고 이제 이렇게 가로 한 칸을 A 맞죠? 그 다음에 세로 한 칸 가는 행이죠. 그죠? 세로 한 칸 B 그 다음에 이것도 B 그죠? 이 놈도 B 요렇게 만약에 내가 표시를 해준다면 A 4번 B 3번 즉 A B B A A B A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 예죠. 그죠?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에 A가 몇 번? 4번 B가 몇 번? 3번 가면 되는구나 이거죠. 그죠? 그러면 가로가 몇 칸이고 세로가 몇 칸이니까 매우 중요하구나.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A 4개와 B 3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러죠. 일렬 나열. 그죠? 그래서 A 4개, B 3개, 일렬 나열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알 것 같아요. A 4개, B 3개, 총 7개입니다. 맞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4개, 3개, 7개니까 7팩으로 갈 텐데, 맞니, 얘들아? 같은 거 4개 포함하고 있죠? A, 맞죠? 몇 팩 나눠요? 4팩 나눠주면, 같은 것도 삐삐삐 3개 포함하고 있죠? 당연히 몇 팩 나눠줍니까? 3팩으로 나누어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참 쉽겠지만, 그죠? 자, 4칸, 3칸. A가 4개, B가 3개. 7팩이 되는데 4개, 3개 있으니 4팩, 3팩 나눠주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참 애석하게도 이렇게 문제가 나올 리가 없죠. 여기도 아마 예상하다시피 이런 최단 경로 중간에 길이 어때요? 길이 끊겨있거나, 맞죠? 중간에 어딘가에 길이 끊겨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도로가 막혀있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어디를 반드시 거쳐가야 돼, 맞죠? 이런 문제 나올 것이다. 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도로를 조금만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자, 이거 미리미리 해두면 참 좋지 뭐. 이런 문제는, 그죠? 미리미리 딱 한 번만 두면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도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수능을 대비할 때도, 그죠? 이런 내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없을 거야. 그죠? 없을 거라 봅니다. 자, 너무 촘촘하게 안 들었나? 너무 촘촘한가? 자, 일단 갈게요. 요점을 A라고 하고요. 요점을 B라고 합니다. 자, 이거 수작업으로 최단거리 찾기는 불가능하죠. 자, 가을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이죠? 그러면 A가 8개죠?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죠? 8개, 6개입니다. 맞죠? 그럼 만약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8개와 6개를 14팩입니다. 맞죠? 8팩과 6팩으로 나눠줄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질 리가 없지.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도로가 치워져요. 자, 예를 들어, 아니, 도로를 좀 많이 주지 말고, 살짝만 지어보자. 예를 들어, 여기 도로가 지워졌어요. 없어요, 도로가. 공사 중이라서 사용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요 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이거 안 돼, 사용 못해요. 이거 사용 못해요. 맞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 자,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가 생겼단 말이에요. 맞죠? 이 도로 사용 못하는 거 맞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슨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요 놈을 사용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체 만약에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전체 경우에서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용한 경우의 수를 빼줘요. 쉽게 되면 자,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사용이 가능한 상태면 앞전에 얘기했듯이 14개가 있는데 8개 같은 거, 6개 같은 거 맞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전체 경우의 수. 그죠? 도로가 원래 있다고 가정하고 자, 여기 이제 도로가 있다 가정하고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 맞죠? 여기서 빼는 거죠. 그죠? 빼는 거예요. 뭘 빼주냐? 요 도로를 사용한 경우죠. 그러면 전체에서 이 도로를 사용한 경우를 빼주면 맞죠? 그죠? 그럼 문제 이거에 맞게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은 것만 남을 거 아니지. 그럼 이제 자, 요 놈을 사용해야 돼. 자, 전체 경우의 수 8개, 6개, 14개고요. 8개, 6개니까 8개, 8팩, 6개 이렇게 나눴고요. 이제 이 도로를 사용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얘를 사용하려면 자, 여기서 중요하죠. 저 도로를 사용한 경우를 뺄 건데 이 도로를 반드시 사용하려면 일단 요점은 와야 되나? 여기까지 와야 되나? 그죠? 요점까지 온 다음에 올라가야 됩니까? 오른쪽 방에 가야 됩니까? 일단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맞죠? 그래서 요점을 온 다음에 A에서 요점까지 와야 맞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B까지의 최단 경로 아니겠어요? 그죠? 대단하냐,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거 도로가 없는데 원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있다고 치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도로를 사용한 경우를 빼자 이거야. 알겠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야, 그럼 이 도로를 사용하려면 여기서 요점까지는 와야 될 것 같아. 이것도 C라고 하자. C까지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근데 사용이 되죠? 이거 아니고선 없죠? 맞나요?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요 지점 D라고 치면 D에서 B 방향. 그러면 그래. 그러면 A에서 일단 최단 경로로 C까지 와야 돼. 그 다음 올라가고 D에서 B로 최단 경로 와야 된다. 와야 된다.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아는 거 봅시다. A에서 C로 갑니다. 가로 몇 칸? 5칸. 세로 몇 칸? 2칸이죠, 그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로 5개, 세로 2개. 그럼 총 몇 개야? 7개구나. 5개와 2개가 같은 거 치면 되는 거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연달아 갑니다. 자, 연달아 갑니다. 자, C까지 왔어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것은 경우의 수가 아니죠.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뭐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한 가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맞죠? 그 다음에 D에서 B로요. 3칸, 3칸이죠? 3칸, 3칸이면 총 몇 칸이죠? 3칸, 3칸. 총 몇 칸이에요? 3개, 3개. 6개죠? 당연히 몇 개야? 몇 팩이야? 6팩이 될 텐데 3개, 3개. 가로 3개. 같은 건 3개구나. 3팩. 세로 3개. 같은 건 3개구나. 3팩.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쉬운 내용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하나가 유실된 경우가 있고요. 자, 여기 봐요. 이렇게 도로가 하나 유실된 경우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 자, 어떻게 도로가 유실됐냐? 예를 들어 자, 이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리긴 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자, 전체 경우가 돼 있어요. 전체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요쯤에, 자, 이렇게 만약에 도로가 유실됐어요. 그죠? 근데 방금 전까지는 도로 하나죠. 도로 하나가 빠졌는데, 이번엔 이렇게 빠졌어, 도로가. 그죠? 이렇게, 그죠? 약간 좀 많이 비어있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있는 건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예요. 자, 방금 전과 같이 하나의 도로만 유실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텅 비어있는 거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얘가 전체가 다 있다는 가정하에 맞죠? 전체가 이렇게 있다는 가정하에 몇 팩이에요? 14개, 8개, 6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맞죠? 항상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죠? 맞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이런 도로들이 사용된 경우를 뺐거든. 맞죠? 자, 지금 지워져 있는 요 도로들 맞죠? 요 도로들이 사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야, 나 이거 도로들 사용하고 싶어. 맞죠? 그럼 반드시 어디에요? 요 점을 지나가야 된다. 점이죠, 이번에. 점. C라는 점을 지나가야 된다. 요 점을 지나가야만 요렇게든 올라가든 오른쪽 간 맞죠? 이 도로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이 도로들이 사용되어진다 이거지.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A에서 C, 맞죠? C에서 B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점 C를 지나야 되니까 점 C를 지나야만 하니까 A에서 C, C에서 B로 가는 경우수를 빼줘야 말이지. 쉽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A에서 C 3개 그러면 6팩이 되는구나. 3개 3개니까 3팩 3팩이 되겠고 연달아 5개 3개 5개 3개면 8개죠. 여기에 5개 3개 해서 뺀다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는데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자, 보세요. 자, 지금 그냥 2가지 예를 들어드렸어요. 2가지 예. 자, 어떤 예냐?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예를 하나 더냐? 이렇게 하나 빠져있네요. 도로가 이거 하나 빠져있네요. 보죠. 그죠? 그럼 이제는 얘를 있다고 치고 전체 경우에 대해서 얘가 사용된 경우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진 경우 야, 이렇게 지워진 경우는 이런 도로들이 사용되려면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나 맞죠? 빼주면 돼요. 전체에서 항상 전체에서 빼는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빼세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도로 하나 또는 점 하나 도로 하나 점 하나 빠진 경우 쉬워요.
뭐 하나의 도를 사용할 수 없거나 하나의 점을 지날 수 없거나 맞죠? 이러면 쉬워요. 이러면 쉬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난리가 난다 이거죠. 어떤 난리가 나냐? 도로 하나, 점 하나가 아니라 막 여기 막 호수가 생겼어요. 호수. 막 이런 호수. 물이 터져가지고 막 호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도로가 막 유실되고 막 여러 개 유실되고 그죠? 이런 모양이죠, 그죠? 이런 모양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자 이런 류의 형태의 호수가 생기죠. 자 사용할 수 없고 또 여기 이제 도로 공사 중이어서 그죠? 이렇게 도로가 텅 비어 있어요, 그죠? 이런 모양, 그죠? 자 이런 모양일수록 더 어려운데 자 미리 얘기합니다. 자 방금 전과 같이 도로 하나나 점 하나 정도면 팩토리얼을 팩팩 나눠주고 또 팩토리얼 팩팩 나눠서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도로 하나 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사용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을 팩토리얼의 개념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들었던 예 두 개, 예를 두 개 들었는데 변 하나 없어지거나 점 하나 사용 못하는 맞죠? 그런 예 정도면은 팩토리얼 맞죠? 각포순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 정도 문제는. 그래서 그 정도 문제는 각포순으로 풀지만 이렇게 야, 너 안 집어넣어? 얘기 없는 거였어. 자 이렇게 도를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팩토리얼 각포순을 풀지 않고 고등수학 하에서 너희가 배웠던 111 숫자 채우기로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A에서 요 점으로 한 가지 요 점으로 경우에서 한 가지죠. 한 가지 요 점들 그죠? A에서 한 가지 또 경우 한 가지 다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다 채워놓고요. 또, 요 방향으로도 한 가지. 자, 이렇게 하나 채워놓죠. 그죠? 요거 배웠죠, 여러분? 111. 그 다음에 채워넣는 거예요. 배운 사람, 자, 안 배운 사람 들어보자. 이거 채워넣는 거 안 배웠다. 다 배웠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A에서부터 요 점들은 전부 다 한 가지. 요 점들에 대해, 그죠? 요 점들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 다 한 가지. 나왔습니까? 이렇게 채워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죠? 대각선 방향으로 알맞게 채워넣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이 대각선, 한 가지, 합쳐져서 몇 가지예요? 두 가지구나. 맞나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은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세 가지, 또 두 가지, 한 가지니까 세 가지 합쳐지는 거.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 하나 정도 또는 점 하나 정도 지워져 있다. 각포수를 풀면 쉬워요. 그러나 도로가 좀 많이 지워져 있다. 맞죠? 이러면 숫자 채우기로 갑니다. 괜히 또 팩토리얼로 문제 풀다가 어려워져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괜히 또 팩토리얼 풀면 어려우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대각선 어떻게 돼요? 하나, 세 개, 답은 한 가지, 세 가지니까 합쳐서 네 가지구나. 세 가지면 여섯 가지구나. 그 다음에 세 가지, 한 가지면 네 가지구나. 이렇게 대각선, 그 다음 대각선 순서에 맞춰 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네 가지를 여기 원래 몇 가지 와요? 자, 보세요. 여기 하나, 네 개. 하나, 네 개면 여기 몇 개 와요? 원래는 5개 와야 돼. 맞죠? 원래는 5개 와야 되는데 이거 사용 못하죠? 그럼 여기 뭐 채워놔야 되는 거야? 0 채워 넣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경우수 0가지. 도달할 수 없다. 여기서 요 정도로 갈 수가 없다. 0가지.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4개, 6개, 10개구나. 10개, 5개구나.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자, 원래, 보세요. 이거 한 가지, 0가지죠? 그럼 여기 원래 한 가지 와야 될 거잖아. 근데 사용할 수 없죠? 당연히 몇 가지예요? 0가지, 이런 식으로. 0,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할 수 0가지, 맞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봐야 되지. 그래서, 대각선, 또 그 다음 대각선, 맞죠? 이런 식으로 알맞게 채워놔서 마지막 B에 도달하는, 맞죠? 이런 경우에 좀 찾아해봐야 되지. 그래서, 요건 너무 그림이 많으니까, 보세요. 너무 그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쉽게 봐, 쉽게. 쉽게. 자, 이렇게 지금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럼 숫자 한번 세워봅시다. 빨리 갑시다. 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죠. 맞습니까? 몇 가지예요? 하나, 두 가지. 그래서 요 대각선 채웠죠? 그 다음 대각선 요거 채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 두 개니까 얼마예요? 네 가지. 둘, 하나, 원래 셋 들어가죠? 둘, 하나, 셋 들어갈 건데, 못 가요. 맞죠? 왜 이렇게 채워놔요? 여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요 대각선 채우고요. 이제 요 대각선 채웁시다. 맞습니까? 하나, 셋, 네 가지구나. 그 다음에 여기 셋, 영, 맞죠? 그대로 몇 가지예요? 세 가지구나. 세 가지, 영 가지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영 가지구나. 맞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욕심 넣읍시다. 오케이? 그럼 네 개, 세 개, 몇 가지? 일곱 가지. 세 개, 영 개, 세 가지. 맞죠? 그 다음에 영 하나, 한 가지. 열 가지, 네 가지, 14가지. 최종적으로 14가지구나. 요렇게 갑니다. 아셨죠? 자, 숫자 채우기는 고등수학 과에서 많이 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갑포수 전체 팩토리얼을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눠주는 이와 같은 갑포수에 대한 해법을 도로 하나 정도 또는 점 하나 정도 맞죠?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갑포수는 과제에 좀 도로가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숫자 채우기가 안정적일 겁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쌤은 어떻게 쓰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섞었어요. 어떨 때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 문제를 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숫자 채우기 맞죠? 저도 숫자 채웁니다. 실제로 채워줘요. 이렇게 채웁니다. 실제로 저도 숫자를 채워 넣으면서 14가지구나 라고 풀 때가 있는데 분명히 구분을 지어드렸습니다. 쉽게 도로 하나 정도 점 하나 정도 사용할 수 없다면 갑포수는 푸시고 좀 많이 유실되어 있다 보면 숫자 채우기 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갑포수에 대한 내용을 해봤습니다. 갑포수 내용을 해봤고요. 자, 이제 몇 번이냐면 자, 개요 있죠 여러분? 개요 해봅시다. 중요한 내용들 몇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22쪽이죠. 잠깐만요. 22쪽이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22쪽 11번이죠. 자, 지금 W가 있고요. 그 다음에 D가 있고요. D가 몇 개죠, 여러분? 11번에 보면 D가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N도 있고요. N은 하나죠. E가 몇 개죠, 여러분? E가 2개인가요? 그죠? 문자 잘 보면 E가 2개고요. 그 다음에 S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Y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도 하나 있네요. 그죠? A. 몇 개야? 아우, 많다. 둘, 넷, 여섯, 여덟, 9개. 맞죠? 그래서 9개 문자입니다. 만약에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나열해라. 맞죠? 일렬로 나열해라.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9개니까 팩으로 가고 같은 거 2개 또 같은 거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몇 팩 나누면 돼요? 2팩 나눠주면 되잖아. 아니 그런데 나 참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순서돼요? W 그죠? 요놈이랑 그 다음에 N 자 얘랑 SY 자 요거 4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거야. 일렬로 나누는데 W의 오른쪽에 N N의 오른쪽에 S S의 오른쪽 방향에 Y가 있고 싶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 4개의 문자 뭐 취급한다고요? 같은 거 취급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개 9팩이 됐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거 얘네들 W, N, S, Y 같은 거 4개 취급이니까 4팩 DD 2개 2팩 EE 2개 2팩 나눠줍니다. 답입니다. 너무 쉽죠? 그렇죠? W, N, S, Y 같은 거 취급 4팩 DD 2개 2팩 EE 2개 2팩 맞죠?
이렇게 나눠주면 깔끔하게 풀린다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니라?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어떤 문제냐면 13번입니다. 별표. 자, 12번, 13번인데 여기 전부 다 평가 문제입니다. 평가 문제. 여러분 평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고3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너희들 입장에서도 평가 문제 매우 중요하죠. 케이스를 잘 나눠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 둘, 3, 3. 자, 둘, 3, 3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자리 수를 만들냐면 4자리 수를 만들어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둘, 셋, 4자리 수를 만들 건데 조건이 걸려 있어요. 이 4자리 수가 몇의 배수야 합니까? 3의 배수합니다. 그죠? 여러분 3의 배수 조건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그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되고 싶다. 자연수 맞죠? 3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여러분? 자연수가 일단 얘가 짝수려면 어떻게 돼? 짝수려면 여기 맨 끝에 뭐 와야 돼? 2나 4나 맞죠? 와야 되는 거고 홀수면 1, 3 맞죠? 와야 되는 거고 3배수는 어떻게 돼? 3배수 각 자리에 숫자 각 자리에 숫자의 합이 맞죠? 몇 배수? 3배수입니다. 그러면 각 자리에 숫자의 합이 3배수죠. 맞죠? 지금 숫자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하죠? 그죠? 그럼 숫자 4개를 더해서 3배수가 나오도록 케이스를 나눠야 한다. 이해하시나요? 즉, 첫 번째, 여기 쓰이는 4개의 숫자가 다 더해서 3배수여야 해. 일단 나열하기 전에요. 케이스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를 더해서 3배수. 그러면 보세요. 이런 케이스 보세요. 만약에 요 숫자들 중에 1, 2개, 2, 2개 맞죠? 요거 만약에 사용하면 다 더하면 6이잖아요. 3배수입니다. 아니죠?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들면 3배수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같은 것이 포함한 수열인데 조건을 가지고서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는 100% 나올 겁니다. 원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장에 뭐 원래고사도 있지만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을 그냥 주지 않고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나눠볼까요? 자, 요거 4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경우죠. 예를 들어 1, 2개, 2, 2개면 다 더하면 6이구나. 다 더해서 6 나온 게 있나요 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 하나, 2 하나, 2 두 개면 되나요? 3 하나, 3 하나, 이 정도면 되나요? 이러면 9 나오는 거 맞습니까? 다 더하면 9 맞죠? 1, 2, 3, 3, 다 더하면 9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세 번째, 뭔가 또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2, 2, 2, 3.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4개 숫자 이용하면 맞죠? 요거 다 더해서 얼마죠? 9죠? 2, 3.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있나요? 요거 말고 또 있나요? 2, 3 말고 다 더해서 3배수 없습니다. 그죠? 꼼꼼하게 케이스 나누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어떨까요? 자, 이거 나열해봅시다. 1년 나열이죠. 자, 몇 팩이에요? 4개, 4팩인데, 같은 거 2개, 2팩이구나. 같은 거 2개, 2팩이구나. 이것이 첫 번째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4개죠. 자, 나열합시다. 당연히 4팩이 되는데, 1, 2, 3, 4. 같은 거 2개구나. 이번엔 2팩으로 나눠주는구나. 그 다음에 이것도 나열해주면, 세 번째 경우도 4개의 문자 나열인데, 같은 거 3개구나. 3팩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잘 나눠내는데, 걱정은 이거예요. 보세요. 케이스를 나눠서 나열을 하는 이 경우의 수를 못 구하진 않을 것 같아요. 4개의 문자 나열. 같은 거 2개 맞죠? 이런 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케이스 나눔이에요. 여러분, 케이스 나눔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케이스? 걱정인데. 잘 할 수 있겠죠?
프린트 좀 나눠줄게요. 야, 오늘 수요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자,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같은 것을 포함한 수준이고요. 그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일단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이거부터 끝내자. 자, 일단 이거부터 끝내자. 자, 요거 이해 가시죠? 같은 것을 나열하는데 조건이 걸려있으면 케이스를 잘 나눠줘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케이스는 되게 다양하니까 일일이 다 설명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14번 그림 딱 보세요. 여기 봐요. 그림 딱 보시죠.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가 하나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정도면 괜찮다 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14번 그림 또는 20번 그림 보세요. 14번이나 20번의 그림 있죠. 맞죠? 이거 둘 다 어떻습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로 문제를 풀면 이건 태망이다. 이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14번이나 20번의 같은 문제는 뭘로 가는 게 좋더라? 뭘로 가는 게 좋아요? 숫자 채우기로 가는 게 좋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숫자 채우기로 가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숫자 채우기로 하나만, 한 번만 더 해볼까? 진짜 눈감아니 한 번만 딱 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둘, 넷, 여섯 개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자, 이거는 이제 진짜 마무리 졸업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도로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요. 그죠? 이거 두 군데다네. 맞죠?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으로 케이스를 나누기 너무나 버겁다. 그냥 숫자 채우기 한다. 오케이? 했니? 자, 간다. 자, 요점에서 그죠? 요점은 맞는데 원래 있다고 치고. 자, 원래 있다고 치고. 너희 원래 있었구나. 맞죠? 자, 하나. 맞죠? 여기 올 수 있어, 없어요? 몇 개? 0개. 볼 수 없잖아요. 경우는 0가지죠. 0가지 볼 수 있죠? 요즘 A에서 0가지 오는데 한 가지 맞죠? 이게 한 가지잖아. 맞죠? 다시 한번 몇 가지요? 한 가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없단 말이야. 원래 있지. 없잖아. 0가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0가지.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막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막 채우는 게 아니라 대각선, 그 다음 대각선, 그 다음 대각선, 그 다음 대각선. 맞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채우는 게 맞다 이거. 근데 이해가니? 자, 분명히 이게 니들 이거 잘못 배울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채우고 막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는데 그게 아니야. A에서 B 방향 갈 때 요 방향 다 채워놓고 맞죠? 대각선 이 순서 채우는 거야. 무작위 채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바로 일단 두 가지죠? 세 가지구나. 요거 도로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몇 가지예요? 0가지 중요하죠, 그죠? 도로가 없었잖아요, 그죠? 올 수가 없어요. 맞죠? 그 다음, 네 가지 여기, 이거 채우면 안 돼. 이거 주셔야 돼. 자, 이거 세 가지구나. 그 다음에 0가지구나. 6가지구나. 4가지구나. 그 다음 대각선 6가지구나. 10가지. 맞죠? 그 다음에 5가지. 맞죠? 맞아요. 자, 채우고, 그 다음 대각선이 16가지. 15가지. 6가지. 맞죠? 됐고요. 그 다음 대각선 31가지, 21가지, 6가지. 게다가 마지막 얼마? 지금 제대로 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아무도 얘기 주지 않았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못 지나가야 돼. 피지나야 되죠? 좀 알려주지. 좀 알려주지. 그냥 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를 바꿔서 P 지점 없다 치면 알겠니, 얘들아? 그럼 그 다음 대각선이 52가지, 맞죠?
아무도 대답 안 해. 답입니다. 이 답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수고 많았고요. 자, 여기 봐요. 그, 금을 나오면, 잘 들어요. 금을 나오면 바로 원래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나갔던 프린트 있죠? 그거를 싹 풀어오는 게 맞아요. 싹 푸시고요. 제가 질문받아야 되는 시간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해. 질문받아야 되는 시간 없죠? 그래서 저 단톡이나, 단톡방, 아니면 개인톡에다가 무슨 프린트 몇 번이라고 지금 올려주시면 내가 올려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알겠니? 수고 많았습니다.